손발이 차가운 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큰일 납니다. 냉기를 방치하면 6개월 안에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1년 후엔 뇌졸중 위험이 3배로 뛰어오르거든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밤에 손발이 차가워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이 시리거나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거나 얼굴은 화끈거리는데 발은 얼음장 같거나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체온과 순환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을 만나봤는데 냉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따뜻한 음식만 찾으시죠. 그런데 이게 다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냉기를 더 심하게 만드는 행동들이에요. 몇 달 전에 만난 분은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여름에도 양말 2겹을 신고 다니셨어요. 전기장판을 1년 내내 켜놓고 주무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딱 3주 만에 달라지셨습니다. 전기장판을 끄고도 따뜻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습관 중에서 딱 3가지만 바꾸면 돼요. 돈 한 푼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모르시면 평생 냉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더 무서운 건 냉기를 방치했을 때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안 돌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자꾸 아프게 되죠. 소화도 안 되고 우울증까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짜증과 화가 많아집니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냉기만 제대로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쫙 돌면서 얼굴에 혈색이 돕니다.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가벼워요. 통증이 사라지고 잠도 깊이 자게 됩니다. 화장실도 편해지고 기분까지 좋아져요. 같은 시간을 사는데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선 냉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3주만 해보세요.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심한 냉기 증상 하나만 남겨주세요. 손발 차가운 건지, 허리 시린 건지, 밤에 잠 못 주무시는 건지, 여러분의 증상에 맞는 팁을 댓글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69세 박미정님은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매일 밤마다 깼습니다. 양말은 3겹을 신으셨고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틀어도 새벽 3시면 발이 시려서 눈이 떠지셨어요. 놀라운 건 10년을 이렇게 사셨대요.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선생님,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체념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죠? 털조끼 두껍게 입고 계시고요? 그분께서 어떻게 아셨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분께서 10년간 매일 하던 습관들이 냉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좋다고 믿고 하던 것들이 독이었던 거죠. 그래서 습관을 바꿨어요. 물 온도, 옷 입는 순서, 식사 방식, 딱 3가지만요. 2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요. 한 달 후엔 전기장판을 껐대요. 2달 후엔 양말 한 겹만 신고 잔다고 하셨죠. 10년 묵은 냉기가 2달 만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습관 3가지만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하는 6가지 실수와 7가지 해결법을 다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단 한 가지 습관, 그거 모르시면 앞에 다 해도 소용없어요. 자, 이제 냉기를 부르는 6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하나씩 까발려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하고 계시진 않나요? 먼저 뜨거운 물로만 샤워하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뜨거운 물로 상체를 데우면 그 순간은 시원하죠. 혈관이 확 열리면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상체로 열이 몰리면 하체는 더 차가워지거든요. 한국건강체온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상체 중심으로 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피로감이 1.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서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가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상열하한이라고 하죠. 제가 만난 정혜선님은 70세 되신 분인데 하루에 2번씩 뜨거운 샤워를 하셨어요. 그런데 늘 두통이 따라다녔습니다.
물 온도를 37도에서 38도 정도로 낮추고 허리 아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으로 바꾸라고 권했죠. 한 달쯤 지나니까 두통이 거의 사라졌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거나 어지럼이 자주 오는 분들은 반신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짧게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반신욕할 때 물 온도를 몇 도로 맞추시나요? 상체를 두껍게 입는 습관도 냉기를 부릅니다. 추우니까 당연히 옷을 껴입잖아요. 그런데 상체만 두껍게 입으면 열이 위로 몰려요. 그러면 하체 순환이 약해지면서 냉기가 더 심해집니다. 일본 체열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하체 보온이 심혈관 기능 안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발과 다리가 따뜻해야 혈액이 온몸을 잘 돌거든요. 김영호님은 74세 되신 분인데 두꺼운 조끼를 겹쳐 입었지만 발은 늘 차가웠어요. 그래서 반대로 해보라고 했죠. 하의는 따뜻하게, 상의는 가볍게 입으라고요. 내복 바지를 입고 그 위에 긴 바지를 입었어요. 양말도 면양말 위에 보온 양말을 더 신었죠. 일주일 만에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너무 꽉 끼는 양말은 피하세요. 발목 혈류를 막아버리거든요. 약간 여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을 한번 보세요. 혹시 상의가 더 두껍지 않으신가요? 식사를 급하게 하는 습관도 냉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빨리 먹으면 혈류가 위로 몰려요. 소화를 위해 피가 위장으로 집중되면서 말초 순환이 약해지는 거죠. 손발로 가는 피가 줄어드니까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한국식생활연구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음식을 20회 이상 씹은 사람의 체온이 평균 0.3도 높았다고 해요.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 전체에 열이 고르게 퍼지거든요. 최경자님은 69세 되신 분인데 천천히 씹는 연습만 했을 뿐인데 손끝 온도가 1도나 올랐어요. 식사 시엔 한 입에 20번 이상 씹어보세요. 식사량도 평소의 80% 정도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과식은 위장 냉증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배가 부르면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돼서 몸 전체의 체온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사할 때 몇 번 정도 씹으시나요? 차가운 음식만 즐기는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정제된 흰 설탕이 들어간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카페인은 체온을 낮춰요. 특히 냉커피나 아이스크림을 자주 드시면 몸속이 계속 차가워집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차가운 음료를 자주 마신 사람이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윤미라님은 63세 되신 분인데 냉커피를 하루에 2~3잔씩 드셨어요. 손이 너무 시려서 설거지할 때도 힘들다고 하셨죠. 그래서 냉커피를 끊고 따뜻한 보리차로 바꿔 드시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손시림이 거의 사라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초류, 된장, 간장, 햇볕에 말린 채소 같은 발효식품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를 과도하게 마시는 건 피하세요. 우유는 성질이 차가워서 냉기가 있는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드신 음식 중에 차가운 음식이 몇 가지나 되셨나요?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도 냉기를 만듭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면 혈액순환이 약해져요. 특히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안 쓰면 펌프 작용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근육이 안 움직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대한노년운동학회에서 연구를 했는데 발목 운동을 10분만 해도 말초 혈류가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변화죠. 손정우님은 72세 되신 분인데 하루 15분 발목 스트레칭으로 다리 저림이 사라졌어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발목을 10회씩만 돌려보세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관절에 무리가 오니까 천천히 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발은 얼마나 움직였나요? 마음의 냉기를 방치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는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요. 화가 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실제로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한국정신생리연구소에 따르면 분노를 느낀 후에 체온이 평균 0.5도 떨어졌다고 해요. 마음이 차가워지면 몸도 차가워지는 거죠. 김은정님은 67세 되신 분인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면서 복식 호흡을 했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복식 호흡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건 냉기보다 더 큰 독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풀려야 몸도 풀립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일 한 가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냉기를 직접 없애는 실천 루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냉기 제거의 핵심은 지속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어요. 매일 짧게라도 꾸준히 해야 몸이 기억하고 변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루틴들은 모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첫 번째는 반신욕입니다. 하루 한 번 물 온도는 37도에서 38도로 맞추세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미지근해야 합니다.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고 20분 정도 앉아 계시면 됩니다. 처음엔 땀이 안 나도 괜찮아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나기 시작합니다. 물에 앉아 계실 때 책을 읽으셔도 되고 그냥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몸이 서서히 이완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반신욕 후엔 찬물로 헹구지 마시고 그대로 나와서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만 닦으세요. 두 번째는 족탕입니다. 반신욕이 어려우신 분들은 발만 담가도 충분해요. 큰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발목까지 담그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고 계시면 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족탕할 때는 소금을 한 줌 넣으면 더 좋습니다. 소금이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생강을 조금 갈아서 넣으셔도 좋아요. 족탕 후에는 양말을 바로 신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양말 겹쳐 신기입니다. 면양말을 먼저 신고 그 위에 보온 양말을 더 신으세요. 면은 땀을 흡수하고 보온 양말은 열을 유지합니다. 밤에 잘 때도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다만 너무 꽉 조이는 양말은 피하세요. 발목이 편해야 혈액이 잘 돌아요. 양말 끝이 발가락을 누르지 않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잘 때 답답하면 발목 부분만 헐렁한 양말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배꼽 아래 단전까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쏙 들어가게 합니다. 하루에 10분만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 하시면 딱 좋아요. 복식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다섯 번째는 발목 운동입니다. 누워서 발끝을 10초간 쭉 펴보세요. 그리고 10초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먹고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각각 10회씩만 하세요. 발목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펌프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피가 심장으로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리가 붓거나 저린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텔레비전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는 소식 실천입니다. 배를 80%만 채우고 멈추세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과식을 하면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돼서 체온 유지가 어려워져요. 해초류와 발효식품 중심으로 드세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초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도 좋아요. 흰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줄이시고요. 일곱 번째는 따뜻한 마음 훈련입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관도 이완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자기 전엔 감사 일기를 쓰시고요. 세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간단한 일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런 것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온열 시간과 강도를 줄이셔야 해요. 반신욕이나 족탕을 처음 하실 때는 10분 이내로 짧게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루틴을 종이에 적어서 욕실 문 옆에 붙여두면 습관화가 쉽습니다. 매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돼요. 처음엔 귀찮아도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엔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이 중에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루틴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하나가 쌓이면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냉기가 쌓일 때 나타나는 변화와 몸을 따뜻하게 되돌리는 루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도 봤죠. 혈액이 막히고 염증이 자라나며 몸이 점점 식어갑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자주 아프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피부도 거칠어지고 주름도 빨리 생겨요. 냉기를 그냥 두면 노화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 관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미지근한 반신욕 20분, 발목 스트레칭 10분, 감사 호흡 5분이면 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액이 잘 돌면서 얼굴에 혈색이 돕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밤에 숙면을 하게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화장실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피부도 촉촉해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죠. 냉기를 없애면 혈액이 돌고 독소가 빠지고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이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숨쉬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잠들기 전 10분 미지근한 족탕과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대야에 물을 받아서 발을 담그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 10분이 쌓이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습니다.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손발이 따뜻해졌는지, 잠은 잘 오는지,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저한테는 큰 기쁨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냉기 관리와 혈압 조절 루틴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냉기와 혈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몸이 차가우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냉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냉기를 없애기 위해 어떤 루틴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